가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 슝. 더블비,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 힘든 거 있으면 말을 하지. 아니 저 떠나려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방금 한 게 그 유명한 퇴사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혹시 오! 지금 퇴사하시는? 아니 저는 TBS를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괜히 좋아했네요. 예. 어이 가버릴 거야. 오늘의 주제가 바로 퇴사 그 후거든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퇴사 관련 영상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퇴사 브이로그도 있고 퇴사 잘하는 꿀팁 이런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퇴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퇴사하면 낙오라던가 실패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나의 행복을 찾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은 퇴사 그 후 어떤 꿈을 찾아가고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시죠.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 감사 등 좋은 생각들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어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와, 이 마음이라는 건 정말 휘어청 변화무쌍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마치 어떤 기준 없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말이죠. 이런 내 마음을 매 순간 나는 잘 알아차리고 있나? 생각해보면 아니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는 24시간 계속 깨어있고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매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기분이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자주 바라보고자 이런 글귀를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또 어떤 씨앗을 심을까? 이거는요,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너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 자신한테 묻는다면 어떤 그 무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유영하고 있는 내 감정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아니,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마음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어. 이 마음은 버리자. 대신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쁜 마음, 좋은 마음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작은 씨앗들은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기운이 가득한 예쁜 마음을 심어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꽃까지 화사하게 활짝 꽃 피우자라는 의미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걸어두었어요. 이 작품과 함께 오늘도 매일 예쁜 마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하기 전까지 이 마음 하나는 제대로 심어두려고 해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영상은요, 시민 제작자 정혜선님께서 제작해 주셨는데요. 나는 내 마음에 또 어떤 씨앗을 심을까?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지네요. 네. 이 하나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힐링되는 기분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예. 빨리 모셔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 나눠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선입니다. 네. 딱 보니까 글씨를 잘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니, 뭔가 예술적인 그런 분위기가 네.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혜선 씨가 저희를 이곳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캘리그라피 취미 그리고 캘리그라피 작가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듣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또 저의 그 너튜브 촬영을 대부분 여기서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캘리그라피라는 건 이제 아름다운 손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서예 붓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펜 종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생활용품에 나무젓가락이든지 면봉이라든지 그런 뭐든지 어떤 도구로든 쓰는 예쁜 손글씨를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봉은 보통 급할 때 우리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글씨를 쓴다고요? 네. 면봉과 나무젓가락으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나무젓가락 우리가 그냥 짜장면 먹을 먹을 때. 때. 아니 저희가 이렇게 캘리그라피 그 작품에 빠져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바로 퇴사잖아요. 퇴사. 네. 캘리그라피가 이것도 배워보고 싶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시고 지금 네. 이 일을 하게 되신 건데 네. 그럼 원래는 어떤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그러면은 간호사로는 몇 년 근무하셨고 이 캘리그라피 작가로는 또 몇 년 차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간호사로는 한 7년 차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오래 오래 하셨네요. 하셨네. 네. 캘리그라피 작가로는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되고 있어요. 더 오래 하셨네요. 오. 이제는 아예 야, 근데 이게 7년 동안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맞아요. 결단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또 찾아서 이게 또 정착을 하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간호사로 좀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원래 꿈이 간호사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걸 뭔가 잘 하니까 주사를 잘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간호학과에 들어갔던 거고 그렇게 진짜 해서 단순하네요. 병원 근무 환경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연봉도 괜찮았고 네. 또 태움이나 오버타임 네, 같은 그런 네, 문화도 네. 없었고 그래서 일 자체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일 자체에 만족을 하셨는데 그럼 굳이 왜? 왜 옮기셨어요? 근데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냐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도 사실 일이 쉽지는 않다고 들었었는데 네. 또 중환자실에 계셨다 보니까 좀 그런 힘든 상황이나 극한 상황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병원 특성상 중환자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예고된 죽음을 예상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이제 마지막을 같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왕 사는 삶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신 거예요. 네,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가 찾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 근무가 3교대 근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꾸준히 배워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 강의 같은 게 많았거나 이러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퇴사를 하고 좀 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퇴사를 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퇴사를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 제대로 찾아보자. 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모한 도전일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게 남들이 보면 야 이거 대책 없이 너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니? 아니,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아니, 문득 드는 생각, 그럼 월급을 많이 좀 모아 놓으셨던 게 좀 두둑하셨던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 퇴사를 결심을 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기상 빨리 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병원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무직의 시기를 조금 더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편하게 퇴사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이렇게 퇴사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 라는 마음은 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뭔가를 다 준비하기 전에 나가는 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이랄까요? 추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 일로 저는 적지만 빠르게 수익을 낸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뭐 내가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족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합의를 또 보셔야지 될 거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게 결국 모든 선택을 내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다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퇴사 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좋아하는 일을 좀 빨리 찾으시더라고요. 그 퇴사하는 날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기억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퇴사하는 날에 간호부장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올라갔었어요. 인사를 네네. 드리러. 네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은 부서에 또 다른 퇴사자가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퇴사 이유가 명당했어요. 그분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경우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래서 그분께는 이제 간호부장님이 뭔가 이제 거기 가서도 일 잘하고 이제 꾸준히 이어나가고 경력 뭐 이렇게 약간 덕담 해줬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넌 왜 그만두니?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그렇다고 그분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쉬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유가 안 되지 라는 답변을 사실은 받았었어요. 좀 차갑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근데 아무 말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던 그때 오히려 또 기억인데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땐 신념이 없었어요. 불안했던 시기. 이제 막 퇴사를 할 때였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 내가 그만둔다. 내가 잘 생각했어. 그랬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간호부장님한테 제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저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저의 모든 불안을 드러나게 해줬거든요. 너 이거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잘못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려왔었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네요. 네, 맞아요. 내 그 불안한 마지막까지. 상태. 네네. 그쵸. 그러면 이제 퇴사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험을 하셨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숨쉬기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괜히 막 마라톤도 뛰어보고 번지 점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뭐 이런 독서 모임도 만들어보고 네네. 또 책의 저자분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저자분들을 모셔가지고 막 강연을 열기도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있었다 보니까 또 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또 있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넉넉고 그냥 가만히 뭐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움직이신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뭐 기획을 하시기도 하고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셨네요.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제 내가 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이게 대충 캐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너 이거 왜 좋아해? 이거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래서 왜 근데 이거 계속 안 해? 왜 불안해? 왜 불안해?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의 가치,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누구인지, 너는 뭘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이라는 걸 좀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이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선지 위에다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작업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화선지를 우선 싹 피고서 네. 이제 붓을 먹물에다 이렇게 탁 묻히죠. 그 먹물에 묻힌 붓이 화선지에 탁 얹혀졌을 때 화선지가 그 먹물을 스르륵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번지면서 떠내려가는 그 과정이 진짜 너무 맛깔나더라고요. 그 매력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좀 후회되거나 뭐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로 있었을 때는 저의 행복 점수가 30점이었다면 지금 30? 네네네. 지금 캘리그라피 작가로 지내는 삶은 제 90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저를 위해서 또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수익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성비가 완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내 하루 24시간을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캘리그라피 하다가 야 내가 정말 이거 하기를 진짜 잘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호사로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 자기만의 재능으로 네. 되게 특별한 이색적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선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MC 분께도 네. 제 마음을 담은 캘리그라피 머그컵 선물을 진짜요? 와, 진짜요? 선물이에요? 와. 돈 받는 거 아니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데요? 네. 오. 아 저건가요? 제가 직접 갖고 제가 올까요? 직접 갖고 올게요. 아 이거군요. 네. 아. 와, 예쁜 지금. 우와. 우와. 오, 멋지네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그대와 눈을 뜨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프로포즈용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다르네요, 이것도요. 네. 저희가. 네네. 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정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아. 모험이죠. 맞습니다, 모험. 이거 집에 저도 남편에게 예. 좀 선물해야겠네요. 와, 진짜 예쁜데요? 아,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퇴사, 그리고 캘리그라피란? 저에게 퇴사란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네. 이제 캘리그라피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인 것 같아요. 학원 다니세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뭐 스피치 이런 것도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도 발견한 것 같아요. 새로운 네. 재능도.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캘리를 하면서 좋은 글귀들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에게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미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는 늦기 전에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승윤 씨. 승윤 씨 어디 갔지? 깜짝이야. Doing by 120 on the highway. 밀어 붙여 누구세요? 네가 침대에 누울 때 난 전사의 표정으로 벤치에 누워 차가운 바벨 반대로 뜨거운 숨소리 다시 밀어붙여. 안녕하세요. 예, 래퍼 이승입니다. 아니 이 거울, 아니 머리 이거 언제 자르신 거예요? 어머. 요즘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예. 신곡도 벤치프레스가 나왔죠. 네, 그렇죠. 네, 밀어 붙여. 어떻게 네. 밀어 붙이고 계십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그죠, 그래요. 아유. 도와주세요. 밀어 네. 붙여. 하지만 아직 초반이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이제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가수 생활하시면 자연인이랑 특이점은 퇴사하시는 거예요, 설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엔잡러 시대예요. 그렇죠. 특이점도 자연인도 노래도 다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역시. 네. 왜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함께 해요. 네. 네. 엔잡러 우리 이승윤 씨와 함께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밀어 붙여. 밀어 붙여. 붙여.
네, 이번 영상은 시민 제작자 정혜윤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감성적이고 영상이 예뻤어요. 그러게요. 진짜 청춘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니 그 앞선 정혜선 씨가 약간 좀 우리 감성이랑 좀 비슷했다면 네. 지금은 왠지 느낌이 좀 MZ 세대 감성. 제 세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날이 갈수록 이 특이점을 하면서 좀 특이해지고 굉장히 계신 특이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MZ 세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어디 계신가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MZ네. MZ네. 우리랑 다르다. 아, 진짜? 오, 저도 생각보다 나이 많은데. 실례지마, 실례지마. MZ 아니시는 저랑 같으세요. 실례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이 생각과 마인드. 아니, 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네. 나이 또래가 MZ 네, 세대가 네, 네. 맞아요. 그럼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는 다 MZ 세대예요. MZ. 그렇죠. MZ 세대고 저는 MZ 세대고. 예. 자, 일단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한 마케터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작진한테 들어본 제보에 의하면 자칭 프로 이직러라고. 그게 자칭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프로 이직러? 네. 제가 10년 동안 회사 6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퇴사를 좀 자주 해서 뭐 퇴사 컨설턴트, 프로 이직러, 회사 유목민 이런 별명들을 붙여줬었어요. 그럴만하네요. 10년간 6군데 회사에 그러니까요. 다녔으면.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어쩌다 보니. 퇴사를 할까 하는 고민하는 분들은 다 상담을 많이 했겠는데요. 네, 퇴사 고민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력이 화려합니다. 예. 뉴욕 광고 회사에서 오. 예, 또 카피라이터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셨네요. 네, 네. 뉴욕에서 시작하셨어요. 뉴욕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제 PR 대행사에서 기획하고 마케팅 일 하고 네. 디지털 에이전시 쪽에서도 기획 일을 했었고요. 브랜딩 일을 했고 베를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인데 한국에 지사가 있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좀 음악 관련된 스타트업들에서 마케팅을 했어요. 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직은 많이 하셨지만 네. 다 연관된 일 속에서 하셨네요. 그 마케팅이란 브랜딩이라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뉴욕에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못하진 않습니다. 잘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직을 거듭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퇴사를 하셨단 말이죠. 네, 네. 퇴사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 2017년에 1년 동안을 자발적인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있었어요. 자발적 백수. 네. 이게 제가 그때 어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저를 설명할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하고 그래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의 모양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렇죠. 여러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만났는데 일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 걸 보면서 좀 시대의 흐름을 느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이번에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네. 되게 원격 근무하게 되고 재택근무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내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면 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도전했던 거에 연장선 상에서 난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어느 곳에 들어가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퇴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점이 예.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맞는 시킨 것 거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라고는 저는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 진짜 배부른 거 맞아? 아니야, 넌 더 먹을 수 있어. 이거 남기면 아깝잖아. 저는 약간 이런 질문은 많이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남기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잖아요. 아, 네,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게 맞나? 이게 너무 고민이 됐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회사도 그렇게 옮겨 다닌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이제 학교 다닐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미술도 하고 싶고 근데 뭐 공부하는 것도 좀 재밌어 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질문이 항상 괴로웠어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 거지? 네. 독립을 하면서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능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능인. 네. 근데 이게 능력이 많다 이런 거보다는 네. 한 사람한테 엄청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고 맞아요. 그냥 저는 이런 거를 스스로를 하나에 제한 짓지 않는 사람들이 다 다능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개념을 발견을 하면서 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좀 이런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걸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이야기는 좋아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뭔가 실용성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즐거운 순간들을 찾아서 그거를 해보다 보면 그 시간이 쌓이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나다워지는 그 나다움을 계속 고민하고 거기로 향해 가는 세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특성이 그러니까 좀 있었던 것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원래 좀 많으신 편이니까 퇴사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제가 되게 불안하니까 카페에서 계속 알바를 했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모험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안에 카페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낑겨서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호스텔에서 다 난 어디에서 왔어 이제 어디 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만 한국에서 왔는데 다시 한국에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왜 너 회사 관뒀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맞네, 나 왜 이러고 있지? 이거 못하게 하는 거 나구나.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카페 알바를 다닌 것처럼 네. 사실은 안전지대 밖으로는 제가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를 관둔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약간 나디아처럼 막 모험하고 막 바람을 막 이렇게 가만 가르면서 있어봐. 그런 나디아 알 정도면은 MZ 세대 아닌데. 나디아 내 때인데. 나 때. 들킨 느낌인데요. 나 어렸을 때 보던 만화인데. 네, 그래서 모험을 하고 싶은 자아가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두려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용기고 그냥 내가 뭐라고 이 생각 자체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스로 나를 네. 가두고 있는 거야. 맞아요. 네. 나를 옥죄는 게 바로 나인 나야, 거죠. 나. 네.
근데 또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의 나를 설명하고 싶다. 아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정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시잖아요. 네.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혜윤 씨를 지금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간단하게 소개할 때는 그냥 제가 독립한 마케터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독립한 마케터라고 소개를 하고 어쩔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소개할 때도 있어요. 어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음악, 우주, 여행,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는 오.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좋다. 이렇게 이런 소개하니까 소개 방식 좋네요. 네, 뭔가 이분에 대한 그 느낌과 분위기와 그게 다 좀 전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승윤 그러니까 씨. 저도 아니 뭐 단순히 저도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하는 것보다 뭐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네. 뭐 자연을 좋아하는 이승윤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수식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이승윤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보비 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흥이 많은 맞아요. 춤을 네. 좋아하고 네. 네, 노래도 좋아하고 네. 네, 아니 그런 김보빈입니다. 그 잠재력을 제가 좀 이렇게 끌어낸 것 같아요. 더 끌어다 그쵸. 이거 봐. 이게 무슨 아나운서의 그 몸짓이냐고, 이게. 이런 거 안 나오거든, 이런 거. 이거 딱. 우리 올해 함께해요. 이거 제가 보빈 씨 잠재력을 제가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네네네. 제가 랩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네. 무대 서는 그날까지, 네, 오래오래 함께해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퇴사하시고서 오히려 수입이 또 많이 늘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럼 지금 그 수입을 창출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사실 그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랑은 제가 브랜딩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음악 들으면서 글 쓰는 모임을 또 매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지속적인 수입이고 그거 외에 이제 한 2, 3개월짜리 프로젝트 단위로 마케팅을 같이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네.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한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 수입 종류가.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월 1,000 정도를 버신다. 오, 언니. 와. 아니, 진짜 능력자세요. 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네.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뭐 자이든 타이든 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꼭 뭔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가 내가 기여할 것이 있는가? 돈만 받으려고 일하는 것보다 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쓰는 만큼 어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내 가치관에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계속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를 쌓는 네. 걸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이 예스면 아직 있어도 좋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예스면 네. 좀 다니면서 고민을 해보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X면 지금 돈은 받겠지만 그걸로만 만족이 안 되는 상태라면 저는 모험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퇴사를 해야지.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나 안 되겠어. 이러면서 누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후회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퇴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퇴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디다가 쓸지 선택하는 일. 진짜 명쾌한 답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게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선택한 좋아하는 일. 네.
이 앞으로도 혜윤 씨에게 정말 멋진 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몇 가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좀 공유해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희귀한 경험을 생각하고 그리고 도대체 삐지는 거예요. 몇 가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작되는 그저 그런 삶. 그냥 이렇게 영혼 없는 의무감으로 눈을 떠야 하나?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 쳇바퀴 돌듯 그저 그런 삶.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체 뭐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고, 그냥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별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 언제부턴가 그런 삶이 무료하고 허탈하고 가끔은 우울하기까지 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남들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았고, 그렇게 남들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삶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마치 사르는 판을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무서울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두렵고 무서웠다. 분명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번 주어진 나의 소중한 인생이 그리 대단하진 않아도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고 결국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정말 큰 변화를 실행했다. 바로 퇴사. 근데 이 결정은 단순히 혼자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내가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할 것이고 아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테니 나의 행복을 희생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임을 알았고 가족 모두 동의했다. 당장 힘들어도 그 상황을 적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실현할 수 있었다. 마치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처럼 인생의 항해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 바다, 계곡을 다녔고 찌든 삶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제 머리 보이시죠? 자, 여기 반창고도 붙이고요. 이 상태로 여기 강원도 모곡 반볼 유원지 리뷰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노숙은 단순한 캠핑 아웃도어 활동을 넘어 많은 것을 선사해 주었다. 그렇게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예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지금도 기분이 꿀꿀할 때도 있고 여전히 고민도 있고 힘든 시간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느끼고 또한 예전에는 잊고 있었던 두근거림을 만날 수 있었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그래서였을까?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열정도 생겼다. 그런데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생계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캠핑만 다니면서 살 수 있냐고.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젠 더 이상 하루의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폴대 잡아, 폴대. 텐트에서 혹은 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다. 이 긴 여행은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삶이 될 것이고 나의 삶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난 캠핑이 좋고 지금의 내 삶이 좋다. (35살)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 퇴사를 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도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육아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다. 나는 욜로족이다. 욜로가 유행하기 전부터 한 번뿐인 인생, 버는 돈 다 쓰고 피드 한 장에 인생을 바치는 욜로족이 아닌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은 욜로족이다. 대학생 때 지금 아니면 평생 부전여행을 못할 것 같아 무작정 떠난 강원도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서울까지 돌아왔다. 히치하이킹을 하며. 30살을 앞두곤 앞으로 결혼하고 회사에 적응하며 못할 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인 남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마추픽추에 올라 누웠을 때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죽어도 후회 없겠다라고 처음 느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을 정도로 재밌게 살자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35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 중소기업을 다녔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다. 나와 띠동갑 차이 나는 사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유일한 억대 연봉자였다. 그는 많은 시간을 일했고 지방으로 영업을 다니며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다. 나와 같이 간 출장에서도 술을 마셨고 취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잘 놀고 밥은 잘 먹었는지 일상적인 대화를 영상통화로 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것이 내 미래 같아서. 그리고 바로 퇴사를 결심했다. 열심히 퇴사를 준비했다. 월 200만 원 수익을 완성하고 퇴사하겠다 다짐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갔다. 목표를 완성하지 못해 퇴사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아내가 퇴사하라고 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퇴사를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했단다. 40만 원짜리 책상 2개가 겨우 들어가는 공유 오피스에서 동료와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은 직원 며칠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 정말 작은 회사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다. 칼퇴를 하고 아이와 저녁을 먹고 경찰 놀이를 매일 몇 시간씩 한다. 동화책을 읽어준다.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아이가 크는 모습을 못 볼 것 같았던 회사 생활이 너무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하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공고와 전문대를 나왔고 사회에선 이 정도 스펙으론 이력서도 쓸 수 없는 곳이 많은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다. 패배자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당신이 20대라면 회사에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은 걸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30대 이상이라면 결혼도 해보고 퇴사도 해보고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퇴사는 열심히 해본 뒤에 하라고 이야기해보고 싶다. 특히 나와 같이 30살까지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회사를 전쟁터라 이야기하지만 회사 밖은 진짜 지옥이다. 하지만 지옥에서도 누군가는 살아간다. 죽어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아니 조금 많이 열심히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내가 지옥에서 살아남아 보니 느끼는 거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퇴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나는 20대엔 돈만 쫓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진리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땐 돈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단다. 이것도 진리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행복은 돈에 비례한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욜로족이다. 한 번뿐인 인생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행복, 추억, 시간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야 나와 가족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걸 35살에 느꼈고 퇴사했다. 3년간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유통, 제휴 마케팅, 광고 대행 등으로 돈을 벌었다. 이 중 3가지 방법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열심히 살았다. 다만 나를 갈아 넣었고 생각보다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했다. 당신도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적은 게 아닌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를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TBS